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력이 힘이 미치는 공간. 우리나라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우리나라 국토고 영해고 그래. 국토 영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방향은 이게 이제 방향이 너무 힘들어.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나침판을 두는 거야. 그러면 나침판은 빨간 게 N극이고 나침판에 빨갛지 않고 파란 곳이 S극인데 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냥 딴 게 아니야. 그거를 화살표로 해서 연결해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석에 N극이 있고 자석에 S극이 있는데 해필이면 그 나침판의 방향을 화살표로 연결해 주면 항상 자석의 N극에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더라는 얘기야. 빨간 요쪽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주는 이런 방향이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옵션이야. 여기서 공부를 더 하면 이제 점수 많이 나오는 거지. 뭐냐면은 이 세기는 양극에 가까울수록 세다 이거지. 양극에. 양극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N극, S극 양쪽.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고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촘촘할수록. 그 다음에 이거는 손으로 익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원래 도선에 전기가 안 통하면 아무런 현상 없어. 근데 이상하게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 버리거든.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 버리면은 도선이 자석이 돼 버려.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날 텐데 이 자기장 방향이 초록색 선으로 나타난 거야.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동심원 모양이라고. 동심원 원이란 말이지. 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때 흘려보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석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도선이 요거 전선을 도선이라 그래. 아예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되는 게 도선이에요? 아닙니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되는 거는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죠. 아, 만일 이 빨간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하면 엄지를 아래쪽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이 이 전선이 자석이 돼 버리거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고 전류가 안 흐르면 자석이 안 돼.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면 자기장이 방향이 생긴다는데 그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는 거란 말이야. 내 손가락 휘어감는 방향. 요것도 전선이니까 전선에 이쪽으로 빨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이 빨간 방향에 맞춰 가지고 엄지 손톱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이 이렇게 생겨나는 초록색의 자기장선이 생겨나. 저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요거? 네. 요것도 자기장이야. 왜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봐, 이게 손가락 휘어감는 방향하고 같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이게 오론선 법칙이란 말이야. 자, 이게 딱 중앙에는 시험 문제 물을 때 주로 많이 묻는 게 이거야. 이게 딱 중앙에 요거. 여기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딱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고 이 중앙에서 이쪽 방향. 만일 이 빨갛게 화살표 돼 있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진다고. 그 다음에 코일 주위에는 코일은 이제 도선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니까 임무를 바꿔. 원래 이 내 손톱이 뭐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이었고 생겨나는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 손톱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데 코일에서만큼은 임무를 바꿔. 내 손톱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가 요 코일 속에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
그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는 다음에 하나는 N극이고 하나는 S극일 텐데 음지 쪽이 바로 N극이 된다 이거야. 음지의 반대쪽이 S극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습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쪽 말고 내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휘어감아야 돼. 음지가 B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가상의 막대 자석 N극과 가상의 막대 자석 S극이 생겨나. 이거는 어떻게 관계 있는지 형태는 관계없어. 나한테 보이는 놈이 위로 돼 있느냐, 나한테 보이는 놈이 화살표 아래로 돼 있느냐야. 위로 돼 있으면 음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은 예, C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C. 여기가 그러니까 N극이 되고 여기 S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복잡하거든. 왜냐하면 원통이라도 끼어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보통 요 속에 끼어져 있는 원통을 안 줘버리는 거야. 그래 헷갈려서 털려버리지. 그래서 빨간 전류의 방향을 나 쪽으로만 표시를 하는 거야. 저 나 쪽에서 먼 쪽으로는 표시를 안 해줘.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랑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쪽에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서 여기 N극이 되고 S극이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가상의 막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 새끼는 이쪽을 쳐다봐야 되고 이 빨간 새끼는 이쪽을 쳐다보고 되고 여기는 계속 연장이 돼야 되니까 이쪽을 쳐다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몇 페이지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계속 오른손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이번에는 손바닥을 바짝 이 손바닥을 빡 펼쳐가지고 요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원래 이걸 자기장의 방향으로 해왔잖아 우리 코일 빼놓고 요게 우리 전류의 방향으로 해왔잖아 코일 빼놓고 코일은 요 두 개 인분을 바꿔버리지만은 손바닥 때릴 때 뺨으로 손바닥 때 이렇게 때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N극이 여기고 S극이 여기니까 이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방향을 맞춰주면 손바닥은 위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전선이 위로 튕겨서 나온다는 이야기. 힘의 방향으로 튕겨서 나와요. 힘의 방향 튕겨서 나와요. 연습을 해보면 이거잖아.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자석이 있어요. 이미 자석이 있어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기장. 네 개의 손가락을 펼쳐서 이쪽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고 돼 있으니까 전류를 요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즉 음지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음지를 이쪽으로 보내고 내 손가락을 이쪽으로 디귿 방향으로 보내려면은 손바닥은 어디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힘은 이쪽으로 생겨나고 있죠. 그러잖아. 엄지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은 이쪽이니까 손바닥은 나머지 내 손가락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손바닥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그러니까 기업 방향으로 도선이 튕겨져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자기장의 방향을 어디로 맞춰줘야 돼? 여기로 맞춰줘야지. 내 손가락이 맞잖아. N극이 여기고 S극이 여기니까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잖아. 네. N극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S극으로 가니까 만약에 엄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전류가 네.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음지를 이쪽으로 맞춰줘야지. 그럼 음지를 이쪽으로 맞춰주면서 내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주면 힘은 어느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니지 위쪽으로 받지. 맞네. 그래서 리얼이 답이네. 손가락 해가지고 여기가 전류의 방향, 여기가 힘의 방향, 그래. 자기장의 방향 있잖아요. 예. 이 뒷페이지도
어디? 뒷페이지. 아이고 앞페이지. 앞페이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봐요. 이거나 76쪽. 아니요 그거는 그건 딴 단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내용. 저 예.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님 근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눕히면 오른손 여기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손바닥을 밑으로 하는데? 저 전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이게 공식이잖아. 야 동현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여기를 맞춰줘야 될 거 네. 아니야.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지?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A와 B가 하나가 위쪽으로 힘을 받으면 하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하나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면 하나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항상 반대예요. 이 전동기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봐. B를 선택해볼까? 그럼 B에서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네 손가락을 이쪽으로 맞춰줘야 되고 이게 자기장이니까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위쪽으로 흐르지만 이거 아래쪽으로 흐르잖아. 전류를 이쪽으로 엄지를 이쪽으로 해줘야지. 전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힘을 이렇게 받지. 그럼 얘는 힘을 어디로 받느냐면은 이쪽으로 받아. 그럼 얘는 반대로 받아. 항상. 그러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도느냐면 니은 방향으로 돈다. 그지? 눈을 왜 감고 있냐, 니는? 안 감고 있냐? 자는 줄 알았지. 여기가 너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요. 아, 여기 네. 자기장 방향 이 방향이잖아. 네.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 네. 그럼 힘을 이렇게 받잖아. 아니 이해를 하지 말고 손을 펼치라니까. 네. 그래야 나온다니까. 네. B가 근데 자기장만 이거나 뭐가 다르노? 이거나 뭐가 다르노? 그러니까요. N에서 S예요 무조건? 그게 아니라 A.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라니까 몇 번 이야기하니 무조건. 지금 저 있잖아요. 응. A가 왜 밑으로 가요?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니에요. 힘도 여기 아니에요. A를 볼게요. A는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지. 그럼 전류의 방향 이 방향이지. 아니 쌤, 쟤는 A 말하고 있잖아 지금 A. 네, A가 이거잖아요. 봐요. 이거잖아요. A가 제일 이거지. 자기장 이렇게 되는 거. 자기장이 N극이 여기고 S극이 여기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전류는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간다 해놨잖아 여기에. 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받잖아. 아 그래. 아 N에서 S로 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모르면 뭐 손가락을 사용 못하면 나는 뭐 할 말이 없지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손만 펼치면 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니은 정어는 뭐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그게 니은 방향이잖아. 음. 니은 이렇게 할까? 아니 화살표가 돼 있잖아. 이렇게 돈다고 니은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시계가 어느 쪽으로 돌아? 왜 저렇게 가요? 기역으로 도냐, 니은으로 도냐? 시계가. 근데 왜 저렇게 가요? 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네. 여기는 위로 올라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운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2층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이해해요.
이거 심각한데. 그러니까 니은이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이게 시계 방향, 기억이 시계 방향, 시계가 이렇게 돌잖아. 시침이. 이해됐어요. 음. 시침도 이렇게 되고 분침도 이렇게 되고 초침도 이렇게 돌잖아. 이 방향은 시계 방향. 이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 니은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그지? 네. 음. 나 뭔가 이게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전부 요거 연습하는 거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안 풀어보면은 빵점 나옵니다. 여기서 빵점. 그러면은 요거 이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요렇게 하세요. 요것도 지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전류가 밑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지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러면 나머지 내 손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은 이걸 좀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나침판이 이건 아래에 있는 거고 도선 아래에 있는 거 이건 나침판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가.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아요. 예. 풀었어요. 예. 근데 이거 저게 이거잖아요. 그래. 이거죠. 손을 펼치면 안 돼. 그거는 휘어야 돼.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렇지. 자기장. 그럼 예. 자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4번이지. 나침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빨간색이 그 자기장이 형 쪽으로. 그렇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때 이렇게 칼라로 안 나오잖아. 그래서 N극인지 S극인지 표시를 해준다고. 여기 나침판의 N극이라는 이야기야. 여기 나침판의 S극이라는 이야기고. 그냥 색칠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칠을 해주더라도 진한 쪽이 N극이고 진하지 않은 쪽이 S극이 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 저 너무 헷갈려요. N에서 그건지 S에서 그건지. 그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니까 N에서 S로 들어가는 건가? 무조건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고. 자기장은 뭐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거 없어요. 그거 무조건 N극에서 밖으로 나와서 S극으로 간다고. 일단 코일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어? 코일. 코일 여기 가상막대 있다고 생각하고 전류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가상에 원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일을 어떻게 감았든지 관계가 없어. 전류가 만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가. 자기 쪽으로 보이는 쪽만 화살표를 해고 거기로 내 손가락을 휘어 감아. 그러면 엄지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가상의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 속은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되네.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렇게 화살표가 나는 거고. 네. 끝인데 뭐.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요거 있는 그대로 나와요. 요거보다 어렵게 나와요. 요거보다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고 봐.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요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극.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전류 표시가 전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엄지가 이쪽으로 오잖아. 여기 N극이 되고 S극이 되잖아. 이게 나침판에 요 하얀 놈이 이걸 쳐다볼 거고, 여기는 나침반 빨간 놈이 요 놈을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왜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N극은 S극이 쳐다보고 S극은 N극이 쳐다보지.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잖아. 아, 네, 동성애자 무시해요. 자, 그랬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A와 B의 나침반의 차침 모양을 그리면 그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요거는 B는 빨간 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빨간 게 이쪽으로 보던 게 아니라 빨간 게 이쪽을 보아야지. 얘는 빨간 게 어느 쪽을 보는 거야. 역시 이렇게 봐야지. 지금 영훈이는 오늘 왜 안 와요? 할아버지 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우, I'm sorry to hear that.
자, 그 다음에 태양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구의 크기 운동 요건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아, 이걸 언제 다 하고 있냐. 아이고, 이거 빨리 해야 돼. 3번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태양계가 나오는데요. 이 태양계의 구성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 태양계에서 태양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태양 세금지역 주위를 돌고 있는 게 행성입니다. 알아요. 이 행성이 모두 8개입니다. 세금지역. 그 다음에 외소 행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이 있고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저거 나오는 끝 아니에요? 저 최근에 저거 배운 거 같은데. 생물도 있잖아. 이게 뭐예요?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있잖아. 그 이상한 거. 소행성. 그 다음에 그 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도 있고요.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먼지, 티끌 또 있고요. 댓글이 뭐예요? 먼지보다 좀 더 큰 거. 그 다음에 그 공간까지 해서 태양계예요. 다 배워야 돼요? 이런 종류가 있는 거야. 다 외워야지. 여기 뺨. 그 다음에 이 태양은 유일한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이죠. 스스로 빛을 내죠.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죠. 이 나머지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은 태양계의 주위를 공전하는 걸 말하고요. 구형입니다. 대체로 약간 타원에 가까워요. 구형이에요, 구형. 공정 궤도 하나에 행성 한 개입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고요. 외소의 행성은 구형이 많아요. 약간 타원체인데 공정 궤도 한 개에 행성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행성이 아니에요. 소행성은 모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선생님 외소행성에 얘가 어떤 게 있어요? 명왕성입니다. 그 막 이상하게 노는 거요? 명왕성이요. 공정 궤도가 일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정 궤도에 남이 잠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행성보다 한 단계가 아래인 외소행성. 소행성 모양이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 구형도 있고 타원도 있고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소행성은 암석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해성은 얼음하고 먼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걸 말하고요. 모양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다는 어디 포함돼요? 위성입니다. 다. 행성 주위를 도니까. 네, 그러면은 토성에 이렇게 도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골이죠. 그냥 거기에요. 예. 먼지나 티끌 또는 행성이 그 위성이 거기서 돌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전 방향은 행성이 이제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잖아. 그걸 공전이 하는데 그 공전 방향은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서에서 동요. 이거는 태양계
생성 원리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시고 여하튼 같은 방향이에요. 수성 여기 있는 표는 사진과 함께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태양에서 가장 가깝죠.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이건 달보다 작습니다. 우리 달보다 작아요.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즉 낮에는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집니다. 이게 대기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대기가 없으면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한번 파이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달과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거든요. 근데 달이 수성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금성. 태양에서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다고? 수성 다음에 있다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로 가깝다. 그래. 아,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샛별이라 그러죠. 별은 아닙니다. 별은 태양뿐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대기가 매우 두껍습니다. 전부 이산화탄소가 99%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온실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470도씨로 최고 온도를 보입니다. 행성 중에 최고 온도입니다. 수성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워서 수성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틀렸습니다. 금성이 수성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매우 두꺼운 대기로 되어 있어서 온실 효과가 극대화돼서 실제로 대기의 온도,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수성이 아니라 금성입니다. 운석 구덩이, 특히 화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라고 하는 무인 탐사선이 발사돼서 파악을 해뒀습니다. 지구, 뭐 다들 알 겁니다. 읽어보. 화성, 지구보다 약 3분의 1배 정도로 작습니다. 금성보다 더 작아요. 지구보다 금성이 약간 작은데 지구보다 훨씬 작은 게 화성입니다. 극지방에는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극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극관이 크기가 변합니다. 따라서 계절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극관이 녹아 크기가 작아지고요. 겨울에는 극관이 얼어서 크기가 커집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희박하고 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화성은 역시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화철 성분이 매우 많아서 붉게 보여서 붉은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최초로 망원경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화성을 쳐다봤을 때 붉게 보여서 마치 환한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전쟁의 여신 마르라고 해서 마르스라고 그럽니다. 화성입니다. 우리는 불화자를 써서 과거에 물이 흘렀었고요. 지금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성의 물은 약 20억 년 전에는 지구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물이 흘러다니면서 협곡을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 중에 하나인 그랜드 캐년의 약 수십 배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인 올림포스 화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약 12,000m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질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증발해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지구에 있는 물도 언젠가 증발해요. 예. 그거 증발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게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 때문에 물이 증발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증발돼요? 예? 증발돼요? 예.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예. 언젠가 멸망하겠네요. 예. 이게 지구에서 살면은 죽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벗어나겠죠. 그래서 달을 정복해서 달을 기지 삼아서 화성으로 가서 화성을 기지 삼아서 타이탄 쪽으로 갈 겁니다. 이오나. 타이탄이나 이오는 목성의 위성들인데, 예, 그쪽으로 가서 거기를 기지를 삼아서 태양계를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요? 예, 지구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점점 커져요? 예, 커지고 있습니다. 적색 거성으로 될 아까 거예요. 말한 과정이 예. 한 진짜 몇억 년 걸리잖아요. 몇 억 년 걸리지만은 사실상 몇백 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진짜요? 이 태양계에 벗어나는 일은 앞으로 몇백 년 안에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계에 다른 태양계 행성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면 전쟁을 해서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인류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계인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인체 구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스타워즈 되겠네요. 예, 인체 구조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유기물로 돼 있거든 우리는. 근데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되고 인체 구조를 바꿔야 돼요. 로봇이 돼야 돼요. 트랜스포머 봤죠? 원래 그 중간 형태가 인류의 중간 변화 형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하겠지만 미래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내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그 길에 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우주를 정복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생존, 그 다음에 돈. 그 두 가지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미쳤다고 우주 나가냐? 응. 근데 불가능한 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행성 간의 행성의 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견본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 예.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을 다스리면 시공간을 왜곡할 수 있고 워퍼가 가능합니다. 워퍼는 실제로 가능하고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 순간적으로 이동합니다. 빛의 속력으로 수십 년 갈 길을. 그거 봤어요. 시공간 예.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예. 하려면 빛보다 빨라야 된다. 아니야? 아닙니다. 빛보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시공간만 뒤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참 예. 굉장히 신기하네. 과학의 연구가 그까지 돼 있고요. 예. 불량생은 가능할까요? 불로 장생은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예, 불로 장생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류가 어느 쪽으로 지금 나아갈 것이냐는 벌써 방향은 잡혀 있고요. 일단 트랜스포머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다른 외계인과의 경쟁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예, 있어야 되고 없다는 말이 안 되고 우주 낭비죠, 그거.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주 크기가 약 138억 광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생명체가 우리만 있다고 지구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수학적으로 확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수학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야. 넌 거짓말 배우고 있는 거야. 네, 거짓말 배우는 거.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저희만 있을 수도 있죠.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그게 왜요? 예?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다른 태양계들을 관측하면 물이 있는 행성들이 여러 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은 이 태양계에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유로파, 이오 이런 데는 다 물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체가 있어야 되고요. 있을 거로 확신하고 있고 관측이 됐어요. 관측은 못했지만은 거기 있어야만 돼요. 왜 관측을 못해요? 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오로 아직 무인 관측선을 못 보냈어요.
거기에 토성에 무인 관측선을 보냈는데 이오나 유로파에서 얼음이 관측이 돼가지고 그 관측선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네.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오로 또는 유로파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무인 관측청 내부에는 지구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유로파나 이오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지금 막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에 치명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남아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토성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으로 낙하시켰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지나 못하면 우주전쟁 할 필요도 없고. 너네 그 저기 우주 그 SF 보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거기 뭐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개입을 안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성. 근데 아니, 요거 수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얘기들 다 우리가 뒤지고 나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정확하게 쳐들어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쳐들어가야죠. 우리가 목적, 나서잖아. 목성이요, 목성. 태양계 중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 이거 빨갛게 해놓은 게 다 시험 문제 출제된 겁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됩니다. 이 빨갛게 해놓은 거는요. 크기가 가장 크고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됐죠. 그러나 천왕성은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지만 메테인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천왕성은 색깔이 청록색이지만은 해왕성은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바다 색깔이어서 바다의 왕, 청록색이니까 하늘의 색깔이거든요. 천왕성. 목성은 적도와 나란한 가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죠. 이거는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역시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목성에는 붉은 점, 대적점이 나타나지만 지구보다 훨씬 큰 크기입니다. 여기는 대적점이 아니라 해왕성의 맨 끝에 있는 해왕성의 대흑점이 나타납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목성형 행성,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있는 거는 목성형 행성이라 그러는데, 이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성에 고리가 있다 없다 막 반발이 심했는데 보이저 2호가 지나가면서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거,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거,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은 모두 고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두 번째, 기체 성분이나 기체로 거의 성분이 되어 있고요. 암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발을 디딛고 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큽니다. 질량 매우 큽니다. 이런 게 목성형에서요. 그 다음에 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많다는 게 아니라 졸라 많습니다. 심지어 목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게 70개가 넘습니다. 위성이. 토성도 상당한 수의 위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리가 다 위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주위에 돌고 있으니까. 천왕성도 상당히 많은 위성들이 있고요. 수많은 위성, 여러 개의 위성, 그 다음에 목성이 아마도 이 핵 부분은 기체가 아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로라가 관측이 되니까요. 극지방에.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는 것은 얘가 강력한 자기장을 지구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처럼 이 핵이 철이나 니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저 2호가 감에서 찍어 놓은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목성 내부는 철이나 니켈보다는 물론 철이란 니켈도 있긴 하지만은 수소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소는 기체인데
목성 내부에는 금속으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 고리가 나타나죠.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뚜렷한 고리가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고리. 그리고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고리가 있죠. 반드시 이렇게 외우셔야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사진만 보면은 칼라 사진을 또 안 줘서 탈인데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왜 이렇게 하나? 요는 수성이에요. 근데 화성은 원래 노란색 아니에요? 금성. 요게 목성입니다. 아니 근데 그 영화 있잖아. 요게 금성이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수업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해요. 그 다음에 여기 토성이고요. 이렇게 보면 딱 나와야 되고요. 행성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크기가 가장 큰 행성 다 목성,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원성 라 금성,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나 수성,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 다 목성 토성. 마 토성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겼어요. 뭐야? 태양계 구성 엄청 많네. 이게 비싼데. 자, 행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정 궤도, 누구의? 홍성의 공정 궤도를 기준으로 삼. 누구? 지구. 지구 행성의 공정 궤도로 해서 내행성, 외행성. 그 다음에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 그러니까 지구의 공정 궤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내행성에도 지구가 없고요. 외행성에도 지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행성, 외행성으로 구분을 하면 지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가까운 게 내행성이고. 내행성이고. 이게 외행성. 그렇죠. 안쪽에 지구 공정 궤도보다 안쪽 궤도를 내행성, 바깥쪽 궤도를 외행성. 그 다음에 행성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지 질량이나 반지름이나 밀도나 위성의 수나 고리나 표면의 상태 이런 걸 따져서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은 해필이면 딱 화성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갈려져요. 여기 있는 것은 질량이 작고요. 왜?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질량이 작아요. 그러나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커서 질량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뭐예요? 부피에 대한 질량. 요거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큽니다. 근데 질량이 뭐예요? 물질의 본질적인 양. 철 3개. 그럼 어디서 왔냐? 질량은 초등학교 때서 배웠죠. 예. 무게랑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위성수 적거나 없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많아요. 골이 없고요. 얘는 고리가 있어요. 가장 뚜렷한 게 예쁜 게 토성이죠. 이거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단단한 암석이 없습니다. 거의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목성이나 저 목성형 행성들은 저희가 착지를 못하겠네요. 예, 착지하지 못해요. 기체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주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불로 다이빙을 시켜요. 이게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다이빙 시키면서 여기 이제 자료를 뽑아내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지름이 큰 게 목성형, 반지름이 작은 게 지구형. 지구형은 질량이 작고요. 목성형은 질량이 큽니다. 반지름이 크면 목성형이고 반지름이 작은 거는 지구형인데 밀도가 큰 게 암석으로 된 지구형, 밀도가 작은 게 기체로 된 목성형. 괄호를 피워놓으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평균 밀도가 지구형 행성이 더 큰데 왜 질량은 목성형이 더 큰 거예요? 크기가 커서 그래요. 실제로 목성은요 태양이 될 뻔한 행성입니다. 원래 외계 행성을 관측하면 대부분 태양이 2개 이상입니다. 하나의 태양계에.
50% 정도가 하나의 태양계에 태양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하필이면 한 개예요. 두 개. 원래 얘가 태양이 될 뻔했는데 태양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성분인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물질이 적어서 그런 거죠. 원래 만들어질 때 물질이 태양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으로 돼 있다가 만들어진 건데 그 성분의 양이 적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태양계가 형성되는 원리는 태양계마다 다른 원리로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만 태양이 한 개여서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양 쌍성계에도 충분히 물이 있을 수 있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근데 있어요. 태양이 두 개면 밤이 없잖아요. 밤이 있을 수도 있죠. 라이트 띵 하면서 비추고 있으니까. 아유, 자, 태양 들어갑니다. 그 태양계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요. 다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고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행성은 별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그럽니다. 태양의 표면은요, 쌀알 무늬가 나타나고 흑적 무늬가 나타나요. 이게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개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해왕성인가? 그건 대흑점이죠. 다 대기에서 나타나는 태양의 대기 자체가요, 체천과 코로나가 태양 대기 자체고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홍련과 플레어입니다. 이렇게 크게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따라서 홍련과 플레어는 태양 표면의 현상이 아닙니다. 태양 대기의 현상이죠. 그 다음에 태양 표면에는요, 이게 태양 표면 온도가 6500 켈빈 정도 되고 태양 속은 약 1500만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이 대류 현상 때문에 쌀알이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쌀알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대류가 뭐예요? 대류. 진짜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예. 대류는 그 뜨거운 물체가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체는 내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대류는 아, 표면이 더 뜨거워요? 속이 더 뜨겁죠. 내가 그랬지, 속이 1500만 켈빈이라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저희 초등학교 때 예, 태양이 배우지 않아요? 요거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 예. 근데 저 좋은 생각 있는데 막 우주 쓰레기 막 저기 지구에서 쓰레기 처리가 안 이제 돼요. 공부에 관계 없는 거는 조금 지양합시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진도를 못 나가면 어떻게 시험 치라고요. 네. 예. 아, 쌀알무늬 표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광구라는 말이 나오죠. 광구는 태양 표면이라는 말을 적으면 내자나 적는데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광구는 태양 표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쌀알무늬와 흑점이 나타나고 쌀알무늬는 대류 때문에 나타나고요. 흑점은 불규칙적으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데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여요. 여기 흑점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방향은요,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죠. 따라서 태양이 자전하는데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라고 나옵니다. 이게 절대 온도로 바꾸면은 약 6000 켈빈이에요. 이것도.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씨로 낮아요. 약 2000도씨나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입니다. 태양의 대기, 광구가 매우 밝아서요, 평소에는 관측이 어렵습니다. 별빛 색입니다.
따라서 계기 일식 때만 부분 일식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기 일식 때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뒤에서 배우죠. 예. 그 부분일 수는 뭐예요? 뒤에서 배웁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만 적어 놓고 체층하고 콜로라가 마치 태양에도 대기가 있는데 기체로 된 부분인데 이건 얇은 게 체층입니다.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코로나는 상당히 멀리 뻗어져 있고요. 온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에는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요 중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 여기가 가장 높아요. 쌤, 저 근데 저 불 색깔이 하얀색인 거예요? 아니면 컬러 같은 걸 씌워가서 하얀색으로 보는 거예요? 컬러입니다. 컬러. 컬러 넣었어요? 예. 그럼 원래는 빨간색이에요? 아니요, 흰색입니다. 와, 흰색도 예. 그냥 뜨겁다 하는데. 홍염. 이거는 고리입니다. 고리. 여기 지구를 그리면요. 한 요 정도 그려지겠네요. 요 고리고요. 그 다음 플레어는 폭발하는 겁니다. 여기 지구를 그리면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폭발하는 겁니다. 지구가 저만한데 폭발이 저만하다. 예. 지구 멸망에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게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하고 저쩌고 아니라 원래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쟤는 왜 커지는 거예요? 예? 쟤는 왜 커져요?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소가 고갈이 되면 헬륨으로 다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핵 주위에 있는 놈이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서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강력해서 표층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산화탄소나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지금 지구는 뜨거워지는 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 근데 막 그 표면 그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되게 막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 않나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뭐죠? 홍역, 홍염이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얘는 쌀. 쌀알무리. 얘는 흑점. 얘는 체층입니다. 자,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다 라. 계기 일식 때 잘 관측될 수 있는 것은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가의 홍염, 나의 코로나, 마의 체청.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해야겠네. 나도 에너지가 딸립니다. 잠깐 꺼내야겠네.